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최근에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와는 다르게 뉴욕 증시는 조용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연말쯤에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약간 좀 지연이 됐다가 결국 연초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네, 결국 상승의 주역은 지난해 봤던 기술주들이었는데요.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오르면서 이제는 600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선두주자들이 현재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PCE 물가지수 그리고 4분기 GDP 속보치가 대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본은행이나 유럽은행 같이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결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지표들을 주시하시면서 이번 주도 모닝쇼와 함께 첫 번째 투자 전략 함께 만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요. 첫 번째로 연준 인사들의 이 발언들을 좀 더 살펴보실 텐데요. 주말 중에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생각은 시기상조라면서 정책 금리를 조정할 만한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메리 데일리 총재는 노동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조기 신호도 정책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약화된 경제의 초기 신호로 연체율 상승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관련돼서 아직까지 금리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발언들을 내놓게 됐자 현재 3월에 이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라는 패드워치의 그런 방향계를 보시면 40%까지 급락하는 모습들도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제 지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굴스비 총재 역시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좀 확신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2%대가 될 때까지 금리는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멘트를 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계속해서 놀라운 진전이 있다면 제약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굴스비 총재는 특히나 오는 26일에 공개가 되는 12월의 PCE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근원 PCE 물가가 모두 전월 대비 0.2% 정도 오르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2.9% 정도 상승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와 더불어서 이 연은 총재들의 발언까지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릴 FOMC의 향방을 추측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일주일 정도 FOMC를 앞져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연은 총재들 모두 블랙아웃 기간, 그러니까 발언에 대해서 자제하는 기간에 들어간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라고 볼 수 있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지사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후보를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함께 선언했는데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디센티스 주지사는 승리의 길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자들에게 기부를 요청할 수 없다면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라면서 사퇴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는 점을 함께 더 언급을 했는데요. 이 디센티스 주사는 한때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대체할 유력한 후보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에는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좀 고전을 했고요. 지난 15일에 있었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29.8%포인트 차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표차 자체가 좀 어마어마하게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디센티스가 사퇴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이어졌었는데 실제로도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퇴하면서 공화당 경선은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 이렇게 양강 구도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 둘의 대결에서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23일에 열리게 되는데 이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승부처라고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선 소식 어떻게 나올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 살펴봅니다. 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오픈AI만의 AI 반도체를 만드는 것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트먼 CEO는 UAE의 대통령의 동생은 물론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와 현재는 협의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올트먼이 새로운 AI 모델 구축에 필요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중동의 투자자들과 자금 조달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함께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함께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올트먼과 논의를 하고 있는 대상자에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야흐얀 UAE 대통령의 동생인 타우눈 빈 자예드 국가안보 보좌관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날에도 올트먼이 G40이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을 포함해서 투자자들과 자금 조달을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중동 지역에 접촉까지 있다는 점까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TSMC와는 AI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픈AI의 자회사가 될지 어떤 별도 기업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오픈AI는 TSMC의 최우선 고객사가 될 것으로 현재는 관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상황 속에서 자체적으로 칩 개발에 나서는 사들도 생긴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세 가지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